네, 안녕하세요. 맨쌤입니다. 자, 기업은행 하반기가 시작된 거 보니까 진짜 하반기가 제대로 시작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은행 중에 처음 뜨게 된 기업은행 자기소개서 문항이 굉장히 어렵게 바뀌기도 했고, 또 이번에 채용 인원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은준생들 사이에서 기업은행 서류가 적부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적부가 아닌 것처럼 돼버리는 이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번 기업은행 자기소개서 문항을 보고 저도 굉장히 당황했는데요. 이번이 적부인데 적부가 아닌 것 같다라는 그 얘기가 은준생들 사이에서 나오는 걸 보고 제가 한 3년 전이죠. 2016년쯤에 그때 기업은행이 정말 서류를 까다롭게 뽑았을 때에 제가 진행했던 합소서들을 보면서 그 분석을 좀 진행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아마 여러분이 제 자소서 분석 특강을 보시면서 그대로 프레임을 따라가는 것도 좋지만 어떤 식으로 구성을 해야 할지 조금 더 초점을 맞춰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자기소개서 첨삭 진행이 되고 있으나 현재 마찬가지로 거의 마감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또 아직 이제 마감일 부근에서 받으실 수 있는 자리가 있으니 희망하시는 분들은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업은행 인재사항 이렇게 있는데요. 굉장히 제가 중요하게 작년까지 봤었었는데 이번에는 조금 다른 방향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직무기술서예요. 저는 이 직무기술서 같은 경우에 굉장히 꼼꼼히 작성하라고들 말씀을 드리는데요. 바이트가 지금 한 3000바이트 정도인데 이거 부족하게 작성하지 마시고요. 웬만하면 최대한 채우실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가장 좋고요. 이렇게 줄글로 작성을 하셔도 되고 개조식으로 작성을 해주셔도 좋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소속에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초점을 맞춰서 이 부분 꼭 작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2번 볼게요. 본인의 직업인으로서의 금융인 IBK인이 되고자 하는 이율이 2000바이트래요. 이번에 제가 기업은행 자기소개서 분석하면서 가장 애매했던 게 이 글자수 때문이었어요. 글자수가 바이트에서 글자수로 바꾸면 약 1000자 정도죠. 모든 문항이 이렇게 글자수가 많다 보니까 이거를 대체 어떤 단락으로 나눠서 작성을 해야 하는지, 이거를 그냥 구분 없이 쫙 작성을 해야 하는지, 그런 가독성이 확보될 수 있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진행을 했어요. 자, 일단 그런 거 감안하시고 이 문항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요, 여태까지 나왔던 문항과 비슷합니다. 왜 은행원이 되고 싶고 왜 기업은행인이 되고 싶냐고 하는 질문입니다. 자, 같이 살펴볼게요. 어떠한 경험을 통해 형용사한 금융인으로 성장하고자 여기에 지원을 하게 되었다. 금융인을 희망하게 되었다. 내가 실제로 어떤 경험을 하면서 무슨 문제를 해결해 보니까, 혹은 내가 이 경험을 통해 어떠한 사람들을 만나보니까 어떠한 대상의 금융적 지원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특히 이 활동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서 이 상황에서 예를 들어 내가 중소기업인을 위한 어플 제작 공모전에 참여를 했을 때 여기에서 내가 여러 중소기업인들을 만나면서 혹은 여러 자영업자들을 만나면서 이 사람들이 겪고 있는 어떤 문제점과 어려움을 발견했고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적절한 금융지원이 함께해야 한다는 점을 알게 되었다. 또 이런 대상자가 성장할 때 경제, 금융, 사회의 성장 역시 이뤄낼 수 있다는 점을 알게 되었다라고 하시면서 이러한 금융인으로 성장하고자 내가 무슨 활동을 통해 어떤 자세도 배울 수 있었고 어떤 활동을 통해 역량도 배우면서 이러한 전문적 금융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인재로서 그 도움이 되는 금융인으로서 성장을 희망하게 되었다. 그래도 끊임없이 변화하는 금융시장에서 행원의 역량은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거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경험을 통해 배운 지식, 역량, 자세 등을 바탕으로 이렇게 하는 금융인이 되겠다라고 하는데 이거를 작성한 이유가 그 3년 전에 제 기업은행이 자기소개서를 굉장히 까다롭게 봤을 때 지원등기 합소서에 대부분 이런 얘기가 적혀 있었어요. 은행이 금융권이 어떠한 방향으로 흘러갈 거기 때문에 행원의 역량은 더 이상 어디에 국한되지 않고 어떻게 나아가야 할 것 같다라는 얘기가 적혀 있었거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이러한 내용을 넣어서 작성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러한 내용이 실제로 4번에도 나와 있죠. 4번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풀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또 이렇게 왜 금융인이 되고 싶은지 했으면 왜 기업은행인이 되고 싶은지도 봐야겠죠. 형용사한 어떤 강점을 가진 어떠한 IBK 기업은행에서 전문 분야의 금융 전문가로 성장하고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2번에서 어떠한 전문가로 성장할지 얘기할 건데 그 전에 간략하게 어필해주는 겁니다. 현재 IBK 제가 이 얘기를 쓸 거야. 인재상 상품 현황, 인재상 상품 현황.
이거는 기업은행에 대해 분석을 해주시는 거예요. 현재 IBK 기업은행은 이렇기 때문에 이러한 상품이 있어서 어떻기 때문에 어떠한 현황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금융시장을 선도하고 있거나 혹은 어떠한 특정 계층을 지원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기업은행의 장점, 강점 적어주시면 되고요. 더불어 하면서 여기서 인재상이나 상품 얘기를 했으면 여기서 현황 얘기를 풀어주면서 이렇기 때문에 IBK 기업은행이 이래서 좋다라고 설명을 해주시면서 다가오는 어떠한 사회에서 전문 분야에 대한 중요성은 더 확대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하면서 내가 어느 분야로 나아갈지 언급을 해줘야겠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여기에서 인재상 상품 현황을 풀어줄 때도 내가 성장하고 싶은 전문 분야와 관련된 내용을 풀어주시면 돼요. 예를 들어 내가 기업은행 정말 예를 들어 부동산 쪽의 분야의 전문가로 성장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여기에서 기업은행 현재 부동산과 관련해서 하고 있는 상품이나 현황 등을 분석해서 여기에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입행 후 어떤 업무를 통해 IBK 기업은행의 정신을 배우는 거죠. 특성을 배워서 전문 분야의 금융적 지원과 금융의 성장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하면서 니네 기업은행이 지금 어떠한 상태고 나는 이쪽 분야의 전문가로 성장하고 싶으니까 니네 이런 거 배워서 나 전문가로 성장할 거야. 그래서 지원했어 라고 1번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바로 살펴볼게요. 다양한 은행 업무 중 본인의 직무 역량을 가장 잘 발휘할 수 있는 분야와 관련 경험이에요. 자, 우리 위에서 내가 어떤 분야 전문가로 성장하겠다고 해서 예를 들어 내가 중소기업을 위한 행원이 되겠다고 되게 막연하게 1번에서 언급을 했어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중소기업 직원들을 위한 자산관리 전문가가 되겠다. 정말 이거는 막연한 예시예요. 이런 식으로 조금 그 폭을 좁혀서 2번을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 조금 잘 봐주셔야 되는데요. 제가 이렇게 소제목을 나타내는 분야를 3개로 나눴지만 여러분 이걸 하나로 작성하셔도 좋고 이렇게 나눠서 작성하셔도 좋아요. 어떻게 작성하시면 좋을지 같이 살펴볼게요. 다양한 은행 업무 중 어떠한 업무에서 직무 분야로 성장하기 위해 중소관리, 기업금융 분야에서 중소기업 직원, 자산관리 분야로 성장하기 위해 개인금융에서 이렇게 성장하기 위해 어떤 역량과 지식을 쌓으며 노력했습니다. 특히 내가 우리 경험 얘기하랬잖아요. 경험 인턴 실습 당시에 어떤 업무를 수행하며 성과를 달성한 경험이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당시 역할이 뭐였고 어떤 상황이었고 어떤 목표를 갖고 어떤 일을 했고 어떤 성과를 내면서 내가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자신 있구나 라고 하면서 가장 잘 발휘할 수 있음을 드러내 주시면 돼요. 내가 이렇기 때문에 가장 잘 할 수 있구나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렇듯 이 직무 분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어떤 지식과 역량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내가 다방면으로도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경험 외에도 어떠한 경험을 통해 역량을 쌓고 어떠한 것들을 통해 지식을 쌓으며 이 전문가로 성장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입행 후에도 이렇게 해서 소제목 하나로 작성해 주셔도 됩니다. 그럴 거면 이 내용이 굉장히 길게 들어가야겠죠? 자, 근데 이 내용이 길게 못 들어가는 분들도 계세요. 그럴 경우에 뒤에 작성해 주시면 돼요. 부분 발견했고 다방면으로 노력하였습니다. 라고 한다면 이거 나눠주시면 돼요. 자, 지식 분야 해갖고 이거 충분히 내용 줄이셔도 돼요. 이 분야의 전문가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런 지식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해서 내가 이 지식을 어떤 과목이나 어떤 경험이나 어떤 자격증을 통해 지식을 습득해서 자격증을 취득하고 또 이거를 실제로 어떠한 경험, 인턴을 통해 이 지식을 실제로 적용을 해보면서 이 지식을 실무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배울 수 있었다라고 하나. 역량, 전문가로서 어떠한 고객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고객의 자산을 읽을 수 있는 통찰력이나 이런 역량이 역시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라고 하면서 내가 이런 역량을 쌓기 위해 경험을 통해서 쌓았다. 더 나아가 어떤 경험을 통해 이 역량을 발휘해서 성과도 추가로 발휘했었다라고 하면서 여기에 적혀있는 이외에도 부분을 여기에서 이 두 부분에서 풀어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기 있는 거 하나로 작성하셔도 돼요. 아니면은 이거 작성하고 얘네 나눠서 작성해 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쓰려는 소재의 길이에 따라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본인이 경험한 혁신의 사례. 이거 정확히 3년 전에 동일한 문항으로 출제가 되었어요. 이 혁신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 고민 많이 하실 텐데요. 그냥 여러분의 가장 창의적이었던 경험 쓰는 소재죠. 이 소재에 왜 그게 창의적인지만 덧붙여주시면 됩니다. 문제는 마찬가지로 2000바이트라는 거예요. 이게 가장 문제인데요. 그냥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구원했던 게 아니라 일거양득 뭔가 하나를 내가 해서 여러 개의 성과를 낼 수 있는 걸 했던 거 적어주시면 되고 혁신에 대해 정의를 내려주고 결국 고객을 위한 혁신을 하겠다로 이어주시면 됩니다. 자, 어떤 활동 당시 이렇게 해서 성과를 얻은 경험이 있다라고 하면서 우리
소위 작성하는 거 있죠? 이렇게 해서 이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아이디어를 시행했더니 수치로 제시해주세요. 문제 해결 수치로 제시하면서 문제 해결에서 이 몇 %의 성과를 낼 수 있었다. 또한 이런 성과도 얻을 수 있었다라고 하면서 나는 정확히 문제를 파악해서 이거를 문제 해결할 뿐만 아니라 그 이외의 성과까지 얻을 수 있는 그런 통찰력 있는 사람이다 라고 언급을 해주세요. 그 이후에 혁신은 어떤 거라고 생각한다. 이 위의 예시로 봤을 때는 기존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문제 해결을 넘어 새로운 방안까지, 새로운 만족까지 도출하는 것이 혁신이라고 생각한다 라고 해주시면서 또한 어떠한 성과를 거두며 또한 이러한 혁신은 나 자신에 대한, 조직에 대한 성과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혜택을 받는 어떤 대상에게도 새로운 혁신을 선사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이 부분은 여러분이 편하신 대로 작성해 주시면 돼요. 혁신에 대한 정의 작성해 주시고요. 이러한 혁신적 아이디어를 실천하고자 뭐 이후에도 어떠한 활동을 통해 어떤 걸 하였다. 입행 후 이랬던 경험을 바탕으로 하면서 고객을 위한 혁신을 하겠다라고 마무리해 주시면 되는데요. 여기 이후에도 이 부분은 여러분이 이게 2000바이트를 하나의 소제목에 작성하실 때 이후에 하면서 내용을 덧붙여 주시고 만약에 도저히 안 나온다 싶은 경우에 창의적 아이디어 2개 하셔서 혁신의 정의 겹치지 않게만 나눠서 작성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문항이에요. 제 이 문항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마치 여러분이 실제로 면접 가서 보시게 될 알고리즘 혹은 마인드맵 면접을 여기 자기소개서 문항으로 옮겨 놓은 듯한 기분이었어요. 네, 이렇습니다. 근데 실제로 기업은행이 자기소개서를 한창 볼 때 합격 자기소개서에서는 항상 금융권의 변화와 그 변화에 따른 은행의 모습에 대한 얘기가 담겨져 있었거든요. 이거를 마치 반영한 것 같아요. 이거는 자, 같이 살펴볼게요. 어떤 방향으로 변화하는 금융 환경에서 어떤 강점을 가진 IBK 기업은행은 어떤 전략을 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금융시장의 경험하면서 분석해주세요. 이렇게 변하면서 어떤 장점도 있겠지만 하지만 이러한 어려움도 예상되는 상황이다. 이런 금융 환경에서 어떤 강점을 가진 IBK 기업은행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변화에 따라 예상하는 어떤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해야 한다라고 작성해 주시면 돼요. 진짜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예시, 이해하기 쉽게만 설명드릴게요. 뭐 비대면 금융이 증가하는 금융 환경에서 아이온뱅크를 갖고 있는 기업은행은 뭐 점포 확대라는 전략을 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일단 말도 안 되지만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생각합니다. 현재 금융시장의 경우 뭐 대면 점포가 축소되고 이렇게 되면서 어떠한 장점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이 굉장히 어려워하고 기업은행 역시 뭐 대면 거래가 줄어들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예상되는 상황이다. 이런 금융 환경에서 뭐 혁신적인 아이언뱅크를 갖고 있는 IBK 기업은행은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라고 하면서 이 강점을 분석해서 이 강점을 활용하여 이렇게 대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라고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어떤 위기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강점을 통해 장기적인 성장 방향을 제안할 때 라고 하면서 마무리해 주시고 그 다음에 로드맵에 대해서 N단계로 작성해 주시면 돼요. 제가 이제 면접 강의를 할 때마다 항상 PT 면접, 마인드맵 면접 이런 것은 기준을 잡으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기준을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N단계로 해야 되는데요. 이 마인드맵, 로드맵 어떻게 잡기 힘드시죠? 어떻게 하시냐면요. 1차적으로 상품을 통해서 2차적으로는 새로운 서비스를 제안하면서 라고 하면서 은행에서 할 수 있는 일을 기준으로 로드맵을 세워주시던가 계층을 위해서 혹은 변화에 대한 로드맵으로 뭐 어떤 대상을 잡아서 나눠주시던가 상품을 잡아서 나눠주시던가 여러분이 기준을 잡아서 이 상품에 대해서는 예금 상품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펀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기준을 잡고 작성을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아시는 마무리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기업은행 자기소개서 분석 살펴봤는데요. 정말 이번에 나름 꽤나 쉽지 않은 문항입니다. 여러분이 소재를 짜내시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요. 차근히 그리고 이번 자기소개서 문항이 기업은행과 금융시장에 대한 분석이 필요한 거기 때문에 뉴스나 신문 이런 거 우리 9월 10일 마감이잖아요. 조금 더 읽어보고 분석하셔서 작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모두 고생하셨습니다.